리플 XRP 가격은 계속해서 빠지는데 큰 손들은 오히려 리플을 조용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리플이 2,500만 개가 넘어가고요. 리플을 많이 들고 있는 큰 지갑의 숫자는 지금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보통 팔고 도망가죠. 근데 정반대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리플 가격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일이 한 가지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한 거는 이 소식들이 왜 비트코인이 아니라 유독 리플한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번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마지막에는 조금 소름이 돋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천천히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요즘의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리플 관련된 영상이나 글 보시면요, 다들 비슷한 말씀만 하세요. ETF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다. 미국에서 코인 규칙을 정하는 클래리티라는 법안이 어디까지 왔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 리플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ETF라는 상품에서는 작년 11월 이후로 우리 돈 2조 2천억 원이 넘게 들어왔고요. 이것도 분명히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소식들 전부 다 리플을 사서 들고 있을 만한 이유에 대한 얘기라는 것들 눈치채셨나요? 바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리플은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지. 비트코인을 흔히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죠. 금처럼 그냥 사두고 묻어두는 겁니다. 근데 리플은 처음부터 목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을 빠르고 저렴하게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들고 있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움직이라고, 그래서 만든 코인입니다. 이 차이점이 오늘 얘기의 진짜 핵심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하시려면 이 점들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국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 하원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코인 관련된 세금 법안 7개를 한꺼번에 공개했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법안들을 놓고 공식적인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 7개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딱 한 가지인데요.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소액 거래 비과세라는 건데 말이 딱딱하죠. 쉽게 풀어드리자면 지금 미국에서는 코인으로 뭘 하나 살 때마다 세금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코인으로 커피 한 잔을 산다고 쳐요. 그럼 내가 이 코인을 처음 살 때보다 지금 얼마나 올랐나를 일일이 따져가지고 세금을 매깁니다. 커피 한 잔 사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코인을 진짜 돈처럼 쓰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번 법안은요, 우리 돈으로 약 1만 5천 원, 그러니까 작은 금액의 거래는 이 세금 계산을 면제해주자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1년에 5천 번까지는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이거 푼돈 아끼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드실 거고, 실제로 대부분의 뉴스가 딱 그렇게 다룹니다. 이 개미들 커피값 세금 줄여주는 법이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 법안이 진짜로 하는 일은 이 코인이 돈처럼 쓰이는 걸 막고 있었던 가장 큰 벽을 처음으로 건드린 건데, 이제부터 아까 그 질문이 다시 살아납니다. 들고 있으려고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 이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안 쓰고 묻어둘 거니까요. 근데 리플은 어떨까요? 리플은 쓰라고 만든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들 ETF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나 이것만 쳐다보는 그 순간에 정작 리플이 진짜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조용하게 미국 국회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은행끼리 돈을 주고받거나 또 해외로 송금할 때 쓰라고 만든 코인이죠. 돈이 막힘없이 오갈 수 있어야지만 비로소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길을 막고 있던 게 바로 세금이었고, 오늘 그 세금의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리플은 다른 많은 코인들과는 다르게 채굴도 없고 스테이킹도 없습니다. 채굴이라는 것은 컴퓨터로 코인을 캐내는 거고요. 스테이킹은 코인을 맡겨두면 이자처럼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은 이 보상의 세금을 언제 매겨야 되는지 이걸 두고 오랜 시간 동안 골치를 앓아왔었는데, 오늘 나온 7개 법안 중에서도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리플은 그 골칫거리 자체가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캘 것도 맡겨서 받을 보상도 없으니까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금 규칙이 점점 더 촘촘해질수록 세금 처리가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깔끔한 코인이 이 큰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다루기 편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의외로 강점이 된다는 사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마음이 조금 부풀어 오르실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돼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나온 이 법안들 아직까지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초안에 불과하다는 거고, 오늘 열리는 회의도 이 법을 통과시키는 자리가 아니라요, 방향성을 의논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게다가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7개 법안 중에서는 투자자한테 오히려 불리한 것도 섞여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매도한 다음에 곧바로 다시 사서 세금을 줄이는 이런 절세 방법들을 막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뉴스가 전부 다 장밋빛인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알고 보셔야지 진짜로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법안들이 오늘 당장 한 방에 통과되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시간차를 두고 다른 큰 법안 사이에 하나씩 끼워지게 되면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미 국회가 일부러 큰 덩어리 하나로 묶지 않을 거고 또 작은 법안 7개로 잘게 쪼개놨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쪼개놓으면 찬성하는 사람들 모으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한 개는 반대하더라도 또 다른 한 개는 찬성할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가겠다는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일 가격이 뛰는 뉴스가 아니라요. 천천히 타들어가는 종류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지금 리플 가격이 약한 이유랑도 맞닿아 있다는 거고 지금 시장은 당장 터지는 호재가 아니면 잘 안 쳐줍니다. 다들 안 보고 있다는 거는 뒤집어 보면 아직까지 가격에 반영이 안 됐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다만 가격은 빠지는데 이 큰 손들은 사모으고 있다고 했던 거 어쩌면 그들은 이미 이런 그림들 먼저 보고 움직이는 중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1,700원대로 내려온 리플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바닥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오늘 미국 회의가 끝난 뒤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두 가지만 차분하게 지켜보셔도 충분하다라는 거고, 지금 가격은 무섭게 빠졌지만요. 그 밑에서 큰 손들은 조용히 사모으고 있다는 사실. 다들 ETF만 쳐다볼 때 리플이 진짜 돈으로 쓰이게 만드는 세금의 벽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다만 이건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자리 잡을 재료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가 궁금해지죠. 정말로 코인을 세금 걱정 없이 돈처럼 쓸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 가장 먼저 웃는 코인은 과연 리플 XRP 하나뿐일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 이 얘기에 대해서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다는 것들을 전제로 투자하셔야지 마음 자체가 편해집니다. 많은 분들께서 매수하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시장들을 기대하시죠. 근데 그런 시장들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요. 내가 매수했을 때 상승할 확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이 시장이 커지고 많은 분들께서 참여할수록 예상과 다른 움직임들, 변동성이 많아진다는 거고, 말 그대로 변수가 많은 시장이라는 거는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쉽게 베팅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에 대해서 정해두기보다도 예상보다 더 하락한다. 하락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 좋은 흐름들에서는 수익 목표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시장이 어려울 때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시각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시장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겠죠. 이 시장 자체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대응 계획이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